오늘부터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일부터 의견을 수행하며 소통 한마당을 진행 중인 관계로 다소 늦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민선 7기 본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여 대내외로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 12만 양평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고견과 정론 집필이 있었기에 2019년 한 해 양평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씨앗들을 골고루 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7기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2020년 군정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양평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12만 국민의 성원을 받아 2018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거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걸어온 길과 2020년에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안으로는 1,500여 공직자와 함께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밖으로는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협업하여 분야별 네트워킹에 주력하며 성장의 길을 닦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가 전방위적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군정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미래비전 세븐스 양평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6대 부분별 목표와 5대 핵심 가치인 공정, 행복, 상생, 소통, 청정을 소중히 담았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3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 복지 예산이 가장 많으며 각 분야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22.2%가 증가한 11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국 77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증가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 분야 성과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오는 2월 2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주 양평간 국도 37호선 4차로 확정 사업이 일괄 예타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양근대교 및 강산강화간 국지도 확정 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화도 양평간 고속도로 구간 서양평RC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 분야 성과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열 번째, 관광 분야 성과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된 세미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3년 연속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된 용문 산나물 축제는 우리 양평군의 또 다른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한 버려진 폐철도 구둔역을 화려하게 변화시킬 구둔 아트스테이션과 시작파크 헬스투어도 힐링관광특구 양평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럼 2020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혁신적 도시 네트워킹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6대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참여의 공정도시 분야입니다. 민관 제안 심사, 군정 주요 사업 공개, 국민 디자인단, 국민 생각함 운영, 군수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 공공갈등 관리, 민간협치 협의회, 소통과 상생의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 국민과 함께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토대로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공정계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종합적 성과관리를 통해 내적 쇄신을 완성하고 부실 경영과 문제로 존속이 불가능한 양평공사 조직 변경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풍요롭고 활력 있는 스마트 도시 분야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도로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 와이파이 등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며 교통비 지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다양한 국민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복 택시 등 교통복지 정책을 통해 더 편리한 양평을 구현하겠습니다. 튼튼한 지역경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양평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과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미래농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양평쌀 가공사업 고도화, 신동력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화 사업 활성화, 농업 종합분석센터 설립 등 농업의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살기 좋고 쾌적한 건강 도시 분야입니다. 중첩 규제의 반대급부로 온전히 보존된 철의 자연환경과 사람의 공존을 통해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원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환경오염 예방, 조림 사업과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을 통해 쾌적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로 환경 정화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희망을 약속하는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이제 양평은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평형 혁신지구 정착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등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학교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 공간 지원 확충 등을 통해 교육혁신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제 양평은 열압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스스로 화두를 던지고 해결법을 찾는 청년 활동과 양성을 위한 청년 사이다를 적극 운영하고 신중년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배달광자 운영 확대, 우리 동네 학습 공간 활성화 등 평생교육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분야입니다. 든든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국민중심 양평형
복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홀몸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임시주거지원 사업 등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가정상담소,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양서 군립 어린이집 신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 등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양평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동 지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의료 지원, 생활안전 보장을 통해 행복을 함께 누리는 양평형 커뮤니티 케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양평은 예방접종 사업 연령대별 추진과 건강관리센터 및 유헬스센터 확대 운영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등 예방중심 관리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의과학적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합 건강관리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회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분야입니다. 누구나 일상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원인이자 원망의 대상인 한강물을 자원과 문화로 접목하는 인식의 역발상을 통해 역사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양강 예술문화 플랫폼, 서부권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과 건강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코힐링센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복합시설을 통해 문화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양평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근대문화의 유산이지만 버려졌던 구둔역과 폐철도를 철도역사박물관, 추억영화군 공작소, 지평막걸리 카페, 음악의 뮤직센터를 결합한 아트스테이션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이제 양평은 한국관광 백선에 등재된 세미연과 두물머리는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세미연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힐링특구 양평의 중심 휴자파크를 수도권 근교형 종합산림치유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양근 포도나무 숲 등 아름다운 자연과 아늑한 마을길을 따라 행복한 여행길을 제공하는 물소리길은 걷는 사람에게는 힐링을, 소상공인에게는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철도 채석장을 이용한 용문 Y 클라이밍 파크는 새로운 산림관광 콘텐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2019년도의 성과와 2020년도 우리 양평군이 어떤 비전과 목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평은 규제와 발전 사이, 농촌과 도시 사이, 공정과 상식 사이, 그리고 국민과 행복 사이에 언제나 양평이 있습니다. 끊어짐에서 이어짐으로, 단절에서 소통으로, 규제에서 성장으로 가능성과 미래를 연결하는 혁신적 도시 네트워킹을 성장 동력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여정길 위에 저 정동균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과의 동행을 통해 힘들고 지치지만 보람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함께 따뜻한 동행을 통해
우리 12만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읍면 소통한마당 제가 서정, 양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그 물 부족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식수, 물이 부족하고 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 이런 쪽에 대한 양평 전 지역이 맞는 거의 다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양평군 대책하고요. 지금 여기 그 발표하신 거 마지막 입장 보면 그 세미원 동물머리 때 2022년 국가정원 지정 신청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플랜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도권에서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양평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평의 서종과 양수리는 전년도로 봤을 때 인구 증가율이 우리 양평 12개 읍면 중에 제일 높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양수리와 서종 쪽에는 전원주택이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라는 것이 양서면에서 그 가법보장을 이용해서 서종까지 들어가는데요. 실제 전원주택이 늘어난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합법부장에서 강하게 압송을 하면 관로가 터지게 되어 있고요. 실제 그 수요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향후 양수리에 있는 가합법부장 증설과 또 서정면으로 이어지는 펌프장 증설을 통해서 아마 2023년도에 구체적으로 그쪽의 급수 상수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도봉리에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수장은 실제 공사 기간이 정확히 뭐 언제까지 끝난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35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와서 양수리, 도곡리, 국수리 일대, 양수리, 모강리 일대까지 상수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미원과 두물머리 말씀하셨는데요.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우리 양평이 가지고 있는 또 양수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건수가 될 때는 사실 지방정원이 있는 것조차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세미원 대표이사인 최영근 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 농정국장을 하면서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대의 예산을 지원한 당사자 주무과장일 때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요. 실제 세미원을 지방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 1호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지사와 또 양평군수의 네트워킹으로 인해서 지정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도 경기도 실무선에서도 지방정원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저나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라는 게 그 실무선의 분위기였었는데 그 안 되는 것을 제가 도지사님한테 전화해서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철저히 관리해서 상수도 보호에 기여하고 우리 양평군의 관광조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제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날 결제를 좀 꼭 해 주십시오 해서 지사님도 그 다음날 결제를 하고 그 후에 아마 본인이 결제를 하시고 도대체 세미원의 지방정원이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몰래 주말에 두 분이 오셔서 방문했다가 세미원 직원이 또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세미원 현황에 대해서 쭉
대표이사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세면이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 연을 배양하는 그 실내 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한 20억 원 정도 말씀해 주셨고, 또 세면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국도로 접목하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져 있는데 한 차선을 확대하는 것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향후 양수역부터 우리가 30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가져야 세면과 두물머리 일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두물머리 관광 용역 결과 보고를 검토하면서 향후 세면과 두물머리가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평군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양평에 취임하시고 나서 양평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늘었으며 그리고 고용 인원이 몇 명 더 고용 창출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수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실수하는 공무원이 좋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일하는 복지부도 가는 공무원이 더 좋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평구는 단 한 번도 산업단지나 공단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양평은 양동 제2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동양평 IC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양평구는 올해 안에 양평 산업단지가 첫 삽을 뜰 거라고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아마 동양평 IC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 양동의 산업단지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효용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나 지금 양동으로 보면 동양평 IC 생긴 이후에 원주나 문막 또 지정면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소 규모는 작지만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를 통해서 양동면은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정면 문막읍과 비교해도 현저히 기업이나 인구가 늘지 않아서, 그러나 그 하천 하나 건너면 바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정업이나 원주업은 기업이 다 들어와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이 가지고 있는 규제는 상수원 보호도 아니고요, 특별대책지역도 아니고 자연보전권역 하나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프레스센터에서 규제개혁 설명회 할 때도 제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향후 양동이 가지고 있는 것, 규제 자연보전 하나만 걷어내면 또 양동은 전혀 한강 상수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주에 있는 문막읍이나 지장면은 그 섬강이 우리 한강물로 오는데 양동의 물은 우리 쪽으로 한강으로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이제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우리 양평군의 12개 읍면 중에 양동면만이라도 일반 산업단지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규제 속에서도 경기도시공사와 매칭 비율 8대2로 제1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성과를 MOU는 맺어져 있고요. 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우리 양평군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풀어나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해결을 해서 양평에서 산업단지가 처음으로 민선 7기와 함께 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과 복지부동에 관련 공무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시대의 공직자가 소신껏 참 일하기가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또 소신껏 적극적인 행정을 또 펼치다 보면 늘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또 고소고발을 하고 되고 그러면 조사받고 이러면서 많이 힘들어하고요. 근데 젊은 공직자들은 그걸 잘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을 그만두고 가는 젊은 친구들도 민서칠기 들어와서 봤고요. 또 우리 지역은 어쨌든 이제 도로 문제라든지 허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과 개인끼리 법적 다툼이 늘 존재하고 있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을 좀 지키면서 또 소신껏 일하면 군수는 늘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해 오고 있고요. 또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낼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민선 7기 3년 차에 접어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네트워크 정치를 통해서 도시기반 분야의 우리 양평군의 수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일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 우리 그 양평시장에 그 문광형 전통시장으로서 수백억을 쏟아부었지만 우리 양평시장의 전국적인 맛집으로 인정될 만한 집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로컬푸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휘자파크에 있는 그 암벽 등반 시설이 있는데요. 1년에 아마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새로 암벽 등반하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앞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를 사실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군수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겠지만은 민간 전문 분야의 도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양평의 행정의 품질이나 그 정구수님이 꿈꾸는 새로운 변화된 양평이 좀 더 세련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 부분을 좀 우리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향상시킬 수 있는 군수님이 갖고 계신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는 평생 뭐 공직에 있어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8년 7월에 군수가 돼서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잘 몰랐다는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 지나면서 실제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양평군의 이제 공직자 스스로나 우리 국민의 아이템이라기보다 거의 용역사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런 용역사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잘 수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컨셉이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용문 와이크라밍 센터와 시자파크와 비교하는 건 좀 아니고요. 용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철역을 통해서
어떻든 군수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단순히 와이클라이밍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와이클라이밍이 실제 여름철에는 흉물처럼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있었는데요. 부지로 보면 아주 효용 가치가 되게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철도 레일도 깔려 있고, 그리고 용문체육공원에 있는 곳과 연결하는 짚라인과 해서 와이클라이밍 센터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서울서 전철 타고 내려와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연맹과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서 그쪽에 와서 전문가 등산 클라이밍 하는 동호인들이 와서 하고, 용문의 전통시장에 들려서 용문 지역 경제가 좀, 양평의 동부권 용문이 지역 경제가 좀 살려야 된다 하는 취지로 뭐 공모 사업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담아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그 말을 종합해서 군수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서너 가지 했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씩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2월 12일 날 양평공사에 대한 부정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바로 양평공사 측에서는 너무 부당하다, 감사가 왜 나를 가지고 못 살겠느냐, 다시 감사를 해달라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 재심 청구 기간 끝나는 게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인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나름대로들 받아보고 하니까 감사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법률가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차후 문제는 군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군수님의 입장, 고발을 즉각 하실 건지 아니면 니네들이 알아서 고발해라 그냥 놔두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해주세요. 양평공사 내용은 이제 다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본인들도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라 그러면 그 수용 못하는 분명한 타당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제기를 하게 돼 있는 날이 2월 10일까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제기를 재심 청구를 지금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후의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맨날 언론이나 신문 지상에 도배질을 하는 게 적폐입니다. 적폐. 정부의 적폐가 어떤 건지 뭐 여기 언론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뒤져봤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전국로에서 적폐라는 글자를 쓴 데가 양평군 지혜입니다. 인사에 대한 평을 한 거죠. 그러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적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조직에서 하부 조직에서 적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공무원 노조를 무시해 본 적도 없지만 공무원 노조라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안 쓰고까지 제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성명서를 내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가 인사권에 대해서 법을 어겼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인사를 하면서 인사권자가 전혀 근거 없이 타당성 없이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저는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런 의견들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인사를 하더라도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며칠 전에 그 양평군 체육회가 민간인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양평군 체육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약 25억 대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로 3억 6천만 원을 씁니다. 인건비로도 쓰고 사무실 뭐 이걸로 해서요. 쓰는데 선거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는 군수님의 힘이 실린 A 후보가 있었다라는 기사도 봤고 또 선거 그 당일날 그 또 다른 B 후보는 1억 5천만 원짜리 통장을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인 대의원들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선관위에 제출을 했다. 이게 결론은 종합해 보면 금권 관권 선거가 그 양평군 체육회에 있었다는 게 바깥에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양평군은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돈을 통장들은 1억 5천을 갖다가 주면서 표를 산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왜 기사화를 안 했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의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타당한 건지. 저는 그 체육회장 선거에 두 분 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글쎄 뭐 이 자리에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느 후보로 군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표가 뭐 10표인가 몇 표 차이밖에 안 난 것 같은데 네, 그런 사실은 없고요. 그 일단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도 지금 뭐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건 체육인들이 또 체육회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게 공정하다 아니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이렇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군수님이 최고 좋아하시는 게 그 스포츠 중에서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축구로 알고 있어요. 아니신가요? 축구를 좋아하시지 않나요? 스포츠를? 근데 그 지금 매일 아침에 보면 양평 FC에 대해서 피켓 시위를 이리지를 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올해 군수님이 또 애정을 가지시고 FC 숙소에 대해서 그 3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주겠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FC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 방법인가 군수님의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축구인 가족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프로팀까지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요. 양평 FC 문제에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위하는 첫날 가서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위한다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그분이 서포터즈라고 양평 FC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좀 더
그 단장이나 그 스태프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나 해왔는지를 좀 묻고 싶고요. 또 이제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는 이제 양평 FC가 4부 리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4부 리그로 가면 우리가 지금 3부 리그인데 그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3부 리그가 원래는 내셔널 리그라 그래서 그 실업팀들이 따로 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3부 리그를 만들어졌고요. 또 3부 리그로 기존에 있던 팀들이 내려갔는데 그것은 우리도 예산을 한 10억 더 들이면 한 18억에서 20억 들이면 3부 리그로 전속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재정 현실로 봤을 때 굳이 그렇게 돈을 더 들이는 것도 의회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든 4부 리그에서 열심히 해서 승강제니까 또 올라가면 또 3부 리그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그런 성과를 냈으니까 3부 리그로 좀 갈 수 있게 국민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요즘 시대에 피켓 들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소에 우보철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 군수님이 취임 이후 적어도 1년까지는 양평 군정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 장악력은 정말이지 깝깝할 지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본다면 정동균표 양평 군정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온 군수님의 우보철이라는 의미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안 관련입니다. 인구 문제는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구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고민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정책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양평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한 돋보이는 아이디어로 많은 수상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평구는 5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덜컥 낳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께 공개 제안합니다. 지난 95년 민선 시대 이후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자체마다 각종 축제성 행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만도 연간 수십조 원이 소요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양평군도 고만고만한 크고 작은 축제들이 20개가 넘는다고 봅니다. 이에 또한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수십억은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싹수가 노란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중앙정부도 넘쳐나는 축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축제를 없애고 통폐합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을 출산 정책에 활용한다면 현행 2천만 원이 아닌 아마도 1억 원은 좋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평군수는 취임 초기에는 초보 운전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건 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뒤돌아오면 그 인구 증가 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돈만 줘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 양평의 정주권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또 젊은 가족들이 양평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여서 도시와의 교육 격차만 줄여주면 젊은이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길 떠나는 사람들 보면 결국 교육 때문에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고요. 혁신교육지구센터를 설립해서 교육청과 양평군 또 학부모 단체들이 함께 그 교육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양평 교육의 질을 훨씬 높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게 만들고 또 이 생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양평으로 교육 때문에 내려오게 하는 것. 결국 그렇게 견인해내는 것이 인구 증가에도 맞는 거지. 단순히 이제 실제 돈 타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넷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인데요. 또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또 아이를 낳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 양평은 어떻든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후계농, 결국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실패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후계농들은 엄마 아버지가 소를 기르고 농사를 하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훨씬 더 정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2세. 그래서 후계농 2세들이 지역으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우리 양평에서 아이 키우고 도시에서 힘들어서 월급 조금 받더니 고향에 와서 부모님 사업 거들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부추입니다. 양동에 가면 젊은 후계농들이 또 기농인들이 부추 농사를 통해서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고 젊은 층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축산업도 마찬가지 어렵긴 하겠지만 청원의 수박, 메론, 또 개군의 비듬, 또 양동 부추 뭐 이런 후계농들이 고향으로 와서 지금 내려오는 추세로 좀 도와지고 있고요. 훨씬 더 인구 증가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평군의 아마 친환경 그 농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그 이 상품들이 한 10개 정도 아마 명품들이 있는데 아마 체험마을이 한 30여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체험마을이 어떻게 좀 활성화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홈페이지도 없어가지고 체험마을을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체험마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모두에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세명 근처 쪽에 이렇게 사는데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기 위해서 30만 평의 부지가 확보가 되고 여러 그 필요 조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양평군의 세미원이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주말마다 그 일대는 아주 뭐 교통 지역입니다. 엄청 체증을 겪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여주 양평간 뭐 하도 이쪽에 그 도로가 이제 다 준비가 되긴 합니다만은 터널을 지나서 그 45번 국도와 이쪽 그 대교로 넘어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말에 체증을 앓고 있는데 국가정원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교통 문제도 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양수리 지역에 갖고 계신지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교통 문제는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가 저기 안철영 과장 답변을 좀 하세요. 네, 도시과장 안철량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양수리 지역의 그 주말이나 성수기 때 그 교통난 때문에 주민들 생활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 뭐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 문제를 계속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이제 그 한계적인 특성이 있는 게 저희가 그 우리 행정관할구역의 내부적인 부분은 그 중앙도로 확장이라든지 뭐 그 지린로 확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를 해 나가고요. 그 외부적으로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6번 국도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나 또 그 외에 이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또 그 하남의 뭐 제2팔당대교라든가 그 구국도 6번 국도 구국도를 어떻게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아직 지금 건의를 못 드렸는데 좀 광역협의체를 구성을 하든가 해서 인근의 남양주나 하남 또 경기도 또 우리 양평군 이렇게 같이 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기반시설을 좀 더 개량을 하고 또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의 6번 국도 그 정체되는 부분에 대한 그 분산이나 그 개량을 하는 방법을 좀 그 도와 같이 머리를 맞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체험마을이 제일 잘 활성되어 있는 곳이 우리 양평이기도 한데요. 실제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미세먼지 문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 이런 거 터지면서 사실은 2019년도에는 체험마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체험마을을 농촌 나들이를 통해서 체험마을 오시는 분들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체험마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을들끼리 장단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020년도에는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양평의 체험마을은 좀 더 현실에 맞는 컨텐츠를 잘 보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난해 그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가 대전에서 양평으로 와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개최를 계속 이어갈 건지,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영화제가 경기도권에서는 김포에서 하거든요. 그럼 김포에서 하면은 이 같은 경기권 내에서 또 다른 차별점은 어떤 거에 이제 중점을 두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 뭐 예산을 저희들은 다 대라 그랬으면 그거 안 했습니다. 경기도 영상문화원에서 예산을 대고 일부 저희가 예산을 됐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도 좀 미흡했지만 우리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청소년 영화제가 여기서 치러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출품작이 좀 적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도 면밀히 좀 분석해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잡고 갔을 때 이익과 이걸 놨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 들인 것만큼 효용성이 있는 건지, 또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영화인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릴 수 있는 건지, 그와 연동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자원이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어떤 청소년 영화제가 전국에서 그 많은 영화 출품을 했더라고요. 근데 시설이 저희가 그걸 못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부천 영화제나 부산 영화제나 뭐 이렇게 군포 영화제나 이렇게 그런 데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내 체육관 하나, 문화원 강당, 국민회관 강당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를,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를 관람하고 감상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